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7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수급 부족으로 7월 2차 접종자 76만 명에 대해서 화이자로 백신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교차 접종의 안전성은 어떤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사흘 연속 500명대 기록하고 있고, 근데 저희도 처음에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중반이랑 또 비교하거나, 2주 전이랑 또 비교하면은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는 평균적으로 400명 중반, 500명 초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2020년 5월에 이태원발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유행이 7월 초만 해도 거의 한 자릿수의 확진자 수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계절적 요인이다. 예.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이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에어컨을 활용하는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확산과 8월 15일 작년 전후에서 또 다시 확산되는 걸 봤을 때 계절적 요인보다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보면 지난 1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보면 백신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절적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느 정도 정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 수도권 숫자를 합쳤을 때 여전히 350명 이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또는 앞으로 시행 예정일 정도로 거의 확진자가 없지만 여전히 델타 변이 등 해외 변이주가 주로 있는 서울, 경기 또는 일부 광역시인 경우에는 이 숫자가 현재 가라앉고 제가 바라는 것은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하루 일평균 예방접종 숫자는 100만 명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100이라는 숫자가 7월 중순에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7월 3일, 7월 4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어제 3분기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50대를 시작으로 접종을 하고 8월부터는 40대 이하가 접종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와 대상 정도만 나왔고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백신이 도입되는 순서나 물량 따라서 정해질까요? 어떤 부분에 중점이 두어져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국민들께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이 도입될 때 예방접종의 그런 제조사 또는 제조 후에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NDA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Non-Disclosure Agreement, 서로가 서로 간에 언제 어떤 수량을 줄이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고 정부에서도 밝힌 적이 있죠. 즉 상호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심지어는 코백스 퍼실리티,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위해서 공급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을 도와주는 코백스 퍼실리티에서도 6월 말에 국내에 도입되기로 된 아스트라제네카 분이 지연되면서 7월에 들어온다고 정의용 청장이 발표를 해서 교체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방접종이 들어온다지 어떤 게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노바백스사인 경우에는 국내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되거나 또는 국내에 도입되는데 아직 승인 과정이 미주나 또는 유럽, 국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8월 15일 이후에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일시 아마도 얀센사에서 지난번 101만 명분 외에 계약된 부분이 700만 명이 남아 있고 또 모더나 부분은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7월 말 8월 초에는 모더나사 그리고 얀센사 예방접종이 주가 되면서 그 말씀해 주신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에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사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력할 것이고 화이자사는 분량이 많지 않지만 들어오면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 사회 돌봄 서비스 선생님, 그다음에 고3 수험생 및 그리고 이번에 수험 보신 분들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잘 갖고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목조목 다 추측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18세에서 49세 이게 하나의 좀 대상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측이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못 맞으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하나로 묶게 되면은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백신이 잘 들어오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확보가 많이 돼 있는 백신을 우리가 또 감안을 해보자면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추측해 주신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분기에 이제 어떤 백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나이대별 또 세대별 어떤 백신을 맞게 될 것인지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보면 40대 이하 접종의 가장 큰 특징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연령 구분 없는 선착순 예약 이제 이 부분이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약이 또 너무 집중되는 점을 좀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초기에 전문가분들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40대 미만의 젊은 분이어도 만성관리 질환자 또는 호흡기 질환으로 과거 결핵 또는 천식 또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을 받았던 군, 수술을 받았거나 백혈병 또는 기타 암종으로 치료받았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이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것을 선착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실제로 20, 30대의 예방접종률의 예약률과 이완율이 시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예약률이 60세에서 74세 굉장히 높았죠. 네네. 실제 시행률도 굉장히 높아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는 한데요. 네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20, 30대에 굉장히 많은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라고 하죠. 그런 것을 했는데도 잘 따라오지 않고 많이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국언을 두고 진행하는 것보다 만약에 7월, 8월경에 예방접종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방접종을 먼저 맞고 나 사회로 복귀하겠다. 일상으로 복귀하겠다. 현재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아니고 이런 트래블 버블이지만 단체 여행이라도 가능하면 한숨 돌리고 싶다. 네. 여러 가지 또는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때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14일의 격리가 필요했지만 예. 지금은 능동감시로 해서 검사하고 지켜만 보면 되거든요. 네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18살부터 만 40세까지는 선착순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을 예방접종에 이끌 수도 있고 예. 실제로 시행에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예. 다만 걱정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 예방접종 후에 젊은 층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중대한 합병에 대한 예. 왜냐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 준비가 되면서 진행한다고 하면 아주 마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신의 한 수인 것처럼 예.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만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예방접종의 선착순은 신의 한 수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예측하게 됩니다. 예. 네, 대규모 인원이 접종을 받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교차 접종을 허용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차 접종 허용된 대상은 일단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76만 명 정도인데 일단 해외에서는 교차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미 좀 여럿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선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괜찮을까, 효과는 어떨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마 우리가 한 4, 5개월 전에 그 뉴스, 연합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결해서 했던 그 스페인의 한 교민분이 계셨습니다. 예. 말씀 내용이 뭐냐면 대형 냉장고를 시신창고로 쓰고 있다. 학교 등에 지금 일부 환자분들을 분리하고 있다. 스페인이 아주 큰 위기를 겪었었죠. 최근에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실 정도 안정이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 초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사 예방접종이 도입이 되다가 이런 물류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차선책이었던 파이자사의 예방접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그만큼 큰 위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의학자들, 의료계에서 연구 결과를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는 지금 현재 8주에서 12주 간격이지만 그때는 4주 간격으로 꼼꼼히 놓고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 4주 또는 7주 사이에 파이자사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 중화항체 또는 항체에 대한 그런 활성도 실제로 예방접종 후에 고령층에서의 입원율, 중증 입원율이 다 낮아졌는 겁니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2차례 다 맞으신 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예. 그 이후로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등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물류상의 문제로 고육지책이었죠. 예방접종을 했는데 일부 보고에서는 괜찮다라고 오히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대상자가 된 당신들은 지금 걱정되는 게 많은데 이것도 새로운 예방접종을 하고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 교차 접종 후에 중증으로 발견되거나 중증 발견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 예.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꼭 맞겠다고 하신 분은 기다리셨다가 7월 19일 이후에 예방접종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맞을 수 있고 예. 만약에 그냥 화이자사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2차로 완료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7월 19일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분들이요. 그 항체형 접종 기간이 그럼 8주에서 12주가 지난 시점에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체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실제로 항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것이 8주에서 12주인데 12주에서 16주 그리고 16주 이후인 경우에는 오히려 항체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시점을 보면은 그것이 12주를 간 넘는 그다음에 4월에 접종하셨던 분이어서 실제로 7월 중순이 되면은 12주에서 14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하루 일주일이나 뭐 열흘 정도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는 이제 12주를 맞춰서 예방접종했거든요. 예. 크게 항체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그 질문이 어제 기자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은경 총장의 경우에도 1, 2주 정도 더 지나도 접종 간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실제로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아무튼 교차 접종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물론 20대들이나 30대들 접종도 중요합니다만 접종 계획에서 빠진 대상이 또 있는데요. 임신부 그리고 18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거든요. 언제쯤 접종을 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파이자사의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상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하지만 강력하게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만 12세 이상에서 파이자사의 예방접종을 승인, 진행하나 강력하게 권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에 이완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에서 수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7, 8월에 강하게 드랍을 걸지 않는다. 단 9월 이제 거기는 신학기잖아요. 예. 지금 이제 긴 방학으로 들어가고 9월부터 새로운 친구들 그전에는 이제 같은 수업 듣던 친구가 아니라 학교가 바뀌고 또 학급이 바뀌면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기 전에는 8월, 9월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근거가 나오고 국내에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시점. 제가 볼 때는 빨라야 9월, 10월 추석 이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전에는 만 18세에서 40세가 먼저 진행이 돼야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시점에서도 화이자사 예방접종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추석 이후에 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 스케줄이 나올 거로 판단이 되고 예. 또 그 시기는 또 독감 예방접종 시기랑 물리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에 대해 진행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임신부에 대해서는 이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은 이미 2월부터 우리가 원해서 진행됐던 임상이 아니라 당신들께서 예방접종 하실 때 임신인지 모르고 계셨다가 접종 후에 임신인 걸 아셨던 분의 38분에 대한 추적 검사 그리고 예. 최근에는 임상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그 CDC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신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권해도 된다. 예. 수유부인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전문가분들과 상의가 진행이 되고 국내에서 아주 적은 숫자지만 데이터가 모인다고 하면은 임신부와 또는 수유부에 대한 예방접종 현재까지는 화이자사만 해당이 되는데요. 예. 권고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접종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신 1차 접종자가 총 1,423만 3,045명입니다. 백신 종류별로 살펴보면요. 1차 접종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74만여 명이고요. 화이자 백신이 342만여 명, 그리고 얀센은 106만여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 접종을 시작한 지 112일 만에 1,400
400만 명을 돌파해서 이제 전 국민 대비 27.7%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접종 완료자 12만 7,643명 늘어서 누적 388만 4,710명이고요. 국민 대비 7.6%입니다. 얀센은 여기에 이제 일괄 추가한 수치라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월에는 국민 70%의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되려면 당연히 수급이 잘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지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우선 최근 열흘 사이에 정부의 입장과 발표를 잘 비교를 해보면요. 11월 달에 온 국민 예방접종 70%,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그게 9월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아마도 수급에 대한 자신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 그다음에 운반사와의 그런 계약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즉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대규모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또 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진의 역량과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봤을 때 일일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들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이 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공급 의료진의 역량이 아니라 만 18세에서 40세의 젊은 층에서 도울 수 있는 괴담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이 최근에 안정적으로 진행되는데 물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진행이 전 불과 2달 전만 생각해도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하셨던 일부 전문가분들하고 또 전문가가 아닌데 일종의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나르셨던 분들 지금 어디 계시나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18세부터 40세 SNS 등 실제로 이런 소통 채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예방접종 했던 것들을 글을 올리고 퍼다 나르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오해가 쌓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소통의 부재나 또는 안정적인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잘못된 것 때문에 특정 연령, 특정 직업군 등에서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이 진행 많이 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일부에서도 이미 젊은 층에서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예방접종을 준비하는 중에 예전에 우리가 예방접종 보릿고개 시절에 예.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절에 60세에서 74세 분들에게 예방접종의 안정성, 예약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예. 그분들의 그런 신뢰를 들여서 실제로 예약과 예방접종이 진행됐던 것처럼 이런 젊은 층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정한 그룹 얘기를 들어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그룹 BTS와 같은 분들께서 예.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간단한 그런 동영상이라는 것도 만들고 예, 예. 당신께서 접종도 하시고 그 접종 후에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 측면을 같이 한다고 하면 예.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좀 선한 구조의 예방접종을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뭐 전 국민 집단 면역 70% 숫자보다도 예. 이 만 18세부터 40세까지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